네, 안녕하세요. 포메이커스입니다. 3D 프린터와 아두이노를 이용한 로봇 암 만들기. 로봇 암 만들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 보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만들어 본, 제가 이거를 거의 한 2달 걸렸던 것 같은데, 2달.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자, 2025년 휴머노이즈, 요즘에 이제 로봇이라는 게 많이 이제 뜨고 있는데, 로봇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약간 다이 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한번 휴머노이드 로봇,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그 차근차근 한번 파헤쳐 보자. 파헤쳐 본다기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파헤쳐 본다는 개념이 아니고, 한 단계 한 단계 한번 기초적인 단계부터 만들어 보자.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든 어떤 로봇이 되든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하는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봇 암인 거예요. 보통 로봇 암, 로봇 암이라고 그러는,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서 작동시켜주는 로봇 암, 로봇 암이죠.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딩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얘는 이제 좀 이따 움직일 텐데, 움직이나요? 여기가 안 들어있구나. 전기가 안 들어있고. 좀 있으면 얘는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좀 기다려보죠. 조금 처음에 인식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대로 이거는 충전식, 이거 충전기라고 그래야 되나? 충전기 12V, 아웃풋 12V, 5V로 보통 충전해서 12V가 공급되는 공급 장치입니다. 충전이 되어야지. 이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움직이고 난 다음에 한번 이것에 관한 설명을, 이것이 아닌, 이제 움직일 거예요. 자, 1축 움직이고 2축 움직이고 3축, 얘는 6축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는 이미 이 아두이노 메가에다가 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미리 이 안에다가 어떻게 움직여라, 그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스스로 뭘 움직이는 게 아니고 코딩을 해놓은 상태로만 얘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뭐 공장에 가면 이렇게 단순하게 작업하는 것들, 이동해서 뭘 찝거나, 여기에 뭐 달려서 찝거나 이동시키고 놓고, 찝거나 이동시키고 놓고, 아니면 뭐 용접, 우리가 정말 한 군데 계속 표준화되어 있는 곳에 뭐 용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한 곳에 계속 뭔가를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할 때는 코딩을 해놓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뭐 요즘에 말하는 뭐 인공지능 학습, AI 이런 개념이 아니고, 코딩 해놓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기, 아니면 어떤 센싱을 받았을 때 계속 어떤 동작을 하라고 이제 입력을 시켜놓는, 아주 단순한, 어떻게 보면 장난감 수준의 로봇인 거죠. 장난감 같은. 왜냐면 정해준 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런 이제 로봇암을 만들어 봤는데 공부를 배우고 아두이노 뭐를 조금 공부를 하고 어떤 스텝 모터에 대한 결선에 대한 스텝 모터에 대한 공부, 그리고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걸 출력을 한 거기 때문에 출력을 해서 어떤 이런 부품에 대한 조립이죠. 어떻게 보면 장난감 조립 키트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게 저는 그래요. 로봇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제가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오픈 소스를 가지고 그대로 3D 프린터 출력을 해서 조립을 한 거기 때문에 단지 저는 이런 관련된 공부를 하고 부품에 대한 것들을 구매를 하고 조립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런 로봇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라도 뭐 알리나 이쪽에서는 이런 비슷한 로봇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판매된 로봇은 단순히 움직이구나 이런 개념인 거지 내가 학습을 하기 위한 건 절대 아닌 거죠. 왜냐면 이 학습이라는 거 배우려고 내가 뭔가 자작을 한다고 하거나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하나 부품부터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볼트, 너트, 3D 프린터가 뭐지? 3D 프린터는 어떤 식으로 출력하지? 뭐 FDM 방식이니? 뭐 여러 가지 계속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스텝 모터가 어떻게 작동시키죠? 블루투스 통신을 어떻게 하죠?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내가 해서 만들어 봤다. 작동을 시켜봤다. 이거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솔직히. 얘는 작동만 됐지 이게 기구적으로 뭐 힘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서 뭔가 물건을 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자 여기서 한 단계 이제 발전을 해간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다 정해진 대로 매뉴얼대로 조립하고 매뉴얼대로 움직여보고 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 코딩을 해서 한 것들이 아니고 다 그걸 가지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구현이 되었다 이 정도인 거죠. 구현. 누군가가 제공해준 거대로 하니까 구현이 되었다. 나도 한번 이것이 이렇게 하니까 구현이 되었다. 근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것에 대한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 로봇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구나. 이 축간의 거리 이런 것들이 다 있구나. 얘하고 얘하고의 거리, 기업이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런 식으로 원리가 이동되구나. 이때부터는 이제 다음 단계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슷한 로봇을 하나의 부품을 준비를 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일반 부품이에요. 일반 그냥 이게 뭐 어딘가에 사용되었던 기계에 들어갔던 부품인 거예요. 말 그대로 부품이 돌아가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장치. 근데 내가 이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부품을 가지고 실제 모터와 풀리를 깎아서 이런 약한 게 아니고 이런 작은 소형으로 움직이는 이런 풀리 개념이 아니고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한 것들이 아니고 왜냐면 이거 나중에 힘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들은 이 3D 프린터로 출력한 것도 물론 3D 프린터를 견고하게 만든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FDM에 그냥 이렇게 그냥 출력한 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단계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뭔가 제대로 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내가 직접 뭔가를 선반 가공을 하거나 풀리 가공을 하거나 해서 벨트나 체인 힘을 무게를 받는 벨트나 체인을 걸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축 움직이는 관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겠죠. 이 조인 방식은 어떤 식으로 조인을 하고 얘는 돌아가고 위쪽에서 얘는 돌아가고 얘를 돌릴 때는 모터를 사용해서 얘에다가는 뭐 기어비를 1대1로 줄 수도 있고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몇 대 몇 뭐 4대1의 기어비를 줘서 얘를 돌려주고 얘는 움직이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해봤기 때문에 축 간의 거리가 매우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축 간의 거리 스펙 이 데이터는 또
이 코딩 그 안에다가 프로그램 이 얘를 움직이는 두뇌에다가 인식시켜줘야 되구나. 이 거리나 이런 것들을. 왜냐면 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쭉 간의 거리. 왜냐면 이 데이터 값들이 다 있어야지만 얘가 제대로 내가 원하는 좌표점을 찾아가는 거죠. 왜? 이 축간 얘하고 얘의 거리, 관절의 거리, 관절의 거리. 이 거리가 데이터 값을 다 집어넣어요. 얘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집어넣어 줘야지만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떤 기계를 만들 때도 이 정확한 센터점과 그 뒤쪽에 있는 센터점, 관절과 관절의 정확한 포인트점을 계산을 해서 그 값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만든 기계도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냥 똑같은 원리. 소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구나. 결국에서는 이런 케이스나 이런 것들은 뭐 레이저 가공을 시켜가지고 철판을 가지고 하든 알루미늄으로 하든 이 비슷하게 철판 가공을 시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중간 이거 지금 하나의 그냥 예시를 든 거지만 베어링을 자본상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관절 베어링을 만들고 이 안에다가 체인이 되든 벨트가 되든 어떤 모터가 기어비가 달려있는 아주 좋은 모터를 사용하든 어떤 식으로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 돌려주는 역할을 해주고 이 축간의 거리를 또 그게 어떤 수학적인 공식이겠죠. 축간의 거리를 했을 때 뭐 사인이니 코사인이니 뭐라 그러나요? 운동학이라고 그러나요? 운동학? 하여튼 뭐 미분적분 뭐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이 계산이 단지 우리는 정말 모르는 상태라 그러면은 그 수치 값만 입력을 해주면은 나머지는 이 안에서 그 뭐 코딩이 되든 어떤 그 라이브러리 안에서 다 그것을 이제 자동 계산해 주는 거겠죠. 그런 것까지 앞으로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좀 더 심도 있게 가려면. 근데 공부를 안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이런 축간의 거리만 계산해서 일단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성의 높은 좀 더 크게 길게 해서 하면은 내가 뭐 그것이 발전하다 보면은 대용량으로 가다 보면은 산업용 로봇으로 만든 것들이 나온 거겠죠. 엄청나게 큰 공장에서 실제 막 자동차나 이런 공장에서 부품을 막 들고서 움직이는 것들은 개발해서 산업용으로 쓸 수 있게 그만한 뭐 어떤 스펙을. 물론 그거는 이제 당연히 컨트롤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품질이 좋은 고가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고가의 컨트롤러를 사용한 거지만 자작으로 학습하거나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그냥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도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건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자본이나 내가 여유나 모든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그쪽으로 가는 실력. 나는 그 정도는 만들 수 있어.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그런 것들 자작하는 사람들, 본인이 혼자서 스스로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앞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딱 정해진 뭔가 이게 물건을 만들어서 이게 물건을 만든다면 이게 딱 정해진 걸로 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AI 인공지능 지금 하루가 바르게 막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그 응용 단계 막 이것저것 응용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를 하거나 뭔가 개발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양한 응용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하나를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에다가 몇 년을 올인을 해서 상품을 만들었다. 근데 그 사이에 이거보다 좋은 어떤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고 개발하는 단계부터 계속 생각은 바뀌어야 돼요. 오늘 생각, 내일 생각 이런 게 아니고 매 순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샘플 모델링을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당히 많죠. 그 AI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챗GPT 도움. 아 나는 이걸 만들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만들고 싶은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철판 굳이 계속 철판으로만 생각하면 철판밖에 안 돼요. 로봇이 무조건 로봇을 만드는 뭔가 기계를 만드는 무조건 철판을 사용한다. 철을 사용해야 된다. 철과 볼트의 조합 딱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전은 철, 나무, 고무, 뭐 용액, 물, 뭐 다양한 스펀지, 유압, 공압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 그런데 소재를 내가 만들고자 하는 하드웨어적인 소재를 철판으로 딱 정해준다. 보통 아직도 뭐 이게 지금 이것만 봐도 3D 프린터와 풀리 모터 이 세 가지잖아요. 여기에 뭐 아무것도 없어. 3D 프린터와 뭐 바꾼다 그러면 얘가 뭐 체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 소재 자체들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재 자체. 다양한 소재. 그거보다 좋은 소재, 가벼운 소재, 철이 아닌 새로운 소재, 그리고 부품을 연결했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렇게 관절을 움직이면 여기에 뭐 이 관절부에 연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골. 여기에는 연골은 없잖아요. 연골. 그냥 볼트 조인시키고 끝. 베어링 시키고 끝. 물론 카플러나 이런 것들이 막 그런 기능을 하는 부품들이 있으면 그런 부품들을 더 다양하게 여기다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죠. 단순히 시중에 나와 있는 카플러가 있으니까 그거 그냥 끼워가지고 모터의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뭐 동력 전달을 하는데 이걸로 가지고 벨트를 쓰든 그냥 카플러 쓰든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거 말고 좀 더 좋은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단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나은 발전 단계를 가려면은 다양한 소재를 써보고 뭐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만 구동을 시켜보지만 다양한 센서들, 다양한 실험들,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양한 컨트롤러를 가지고 계속 접목시켜보는 접목시켜봐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얘보다 못한 거잖아요. 기존의 기술력들은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잘 만들어진 기계 부품들 너무나 잘 만들어졌잖아요. 기계 부품들 이런 것만 봐도 저는 이걸로 로봇 만들려면 만들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일반 기계에서 떼어낸 부품인데 이런 거 잘 응용을 해서 하면은 너무나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건데 여기다가 축을 넣게 연결시켜가지고 모터를 달고 돌려주는 게 너무나 부드럽고 힘있고 하는 것들이 때문에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좋은 제품들을 많이 보고 좋은 기계 부품들을 많이 보고 다른 기계 부품들을 굳이 뭐 로봇을 만들면 계속 이 로봇 앞만 쳐다볼 게 아닌 것 같아요. 로봇 앞만 쳐다보면 계속 3D 프린터, 스텝 모터, 컨트롤러 끝. 그냥 공부하는 거 거기서 끝.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 더 이상 발전 없는 거. 안 된다는 거죠. 보면서 다른 산업 기계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수작업 공부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를 계속 습득을 하다 보면 나만의 저게 여기에도 접목시킬 수 있겠구나. 저런 것들 부품들 공부에 사용하는 것들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 기껏해야 이런 공부들 기껏해야 3D 프린터하고 이렇게 그냥 모서리 깎아내고 그냥 다 다듬고 볼트 너트 찌고 이런 공구도 사용하는데 물론 이런 공구들도 잘 사용해서 이렇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 중에 숙련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기계의 부품들 말고 다른 기계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계 공구들을 유튜브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떤 기계 공구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구나. 저기서 저런 기계 공구 툴을 사용하네? 그러면 내가 저 부품에다가 내가 지금 뭔가 로봇을 뭐 비슷한 걸 만들려고 하는데 저 부품에다가 저 공구를 저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쉽게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을 내면 하나만 파고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하나만 파고 들어가지고는 그 동력이 힘이 에너지가 약하다는 거죠. 그럼 이것만 다 만들었어요. 끝.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과정, 그냥 이런 원리로 만들어졌구나. 이런 원리. 모터선 결선해 보니까 내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런 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결선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접촉에 문제가 생기구나. 이런 것들이 막 때리니까 혼자서 막 움직이구나. 이거 왜 움직이죠 이거? 손에 접촉만 살짝 건드려도 자기가 움직이네. 오작동 하는 거에 만들었고 오작동. 자기가 때리는데 움직이는 거죠. 뭔가 어떤 정기적인 신호가 여기 들어갔겠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고인데 돌발 상황. 내가 그냥 이렇게 손을 건드렸는데 지가 움직이잖아. 내가 만약에 서 있었다. 얘가 만약 큰 기계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거? 완전 오작동. 큰 사고가 나는 거야. 만약에 산업용 공장에서 내가 얘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 얘가 같이 갑자기 얘가 내가 나를 치기 시작해. 치거나 밀거나 눌러버리면 그만큼 귀엽다고 하거든요. 기계는 다루는 데는 하는 가능성을 여러 개. 안전 센서 작동하면 안 되죠. 이거 갑자기 이거 보는데 이렇게 작동하면 안 되죠.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얘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왜? 위치. 그래서 기술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거기에 대한 예방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인지를 했을 때, 자 얘는 멍텅구냐, 그냥 지가 움직여. 근데 사람이 있거나 뭔가가 있었을 때는 전원을 차단시키거나 움직이거나 경고를 발생시키거나 하는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된다. 얘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내가 때렸는데 그냥 때리기만 했는데 움직였잖아.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고 때려서 어떤 신호가 가서 움직인 거예요. 이런 오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오작동. 이것조차 배우는 거예요. 이거 그게 혼자서 오작동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떠냐? 저는 이 근처에 안 가죠. 왜? 안 믿기 때문에. 보면은 저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쟤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했어. 어느 순간 10,000번에 한 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 여지를 정말 견고하게 다음 단계까지 만들어 놓은 게 잘 만든 거지. 근데 오작동이라는 거, 자동차도 비슷하잖아요. 10,000대 중에 하나 돌발해서 그냥 급발진하거나 혼자서 뭐 불나거나 그런 거 일어나잖아요. 뭐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 기계라는 게 완벽한 건 아니지. 아니겠죠. 어떤 뭐 습기, 공기,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어떤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죠. 그것조차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거.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제가 이거를 지금 했는데 로봇 암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고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다음에 조금 단계는 스카라 로봇. 스카라 로봇을 얘기합니다. 스카라 로봇. 2달 걸리는 스카라 로봇. 왜? 한 번에 하는 공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놓으면 나만의 패턴, 3D 프린터를 사용한다. 볼트 너트 조립하는 과정을 안다. 스텝 모터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 이해하고 만들어도 보다 보면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해봤다. 이제는 다른 형태의 로봇을 한번 만듭니다. 스카라 로봇.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스카라 로봇. 3D 프린터 아두이노 스카라 로봇. 3D 프린터를 사용한 3D 프린터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스카라 로봇.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얘도 로봇이네요. 이렇게 움직여서 짚고 뭔가 하는. 얘보다 더 구조는 간단한 것 같은 원리. 그 움직이는 원리. 자료 찾아서 보면서 매뉴얼 찾아서 파일 정리하고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로봇 하나 선정해서 스카라 로봇, 아두이노 기반 로봇 제작.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되든 참고용 자료가 되든 이런 식으로 스카라 로봇에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3D 프린터 조립하고 출력해서 볼트 조인하고 뭐 볼트에 사용하는 것들, 스텝 모터, 뭐 네마 17, 뭐 모터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풀리도 3D 프린터로 사용해서 지금 하고 베어링들, 이 베어링 이제 주문해야 되는 거겠죠. 이거 한번 해봤잖아요.
여기에 베어링 들어가는 것들 내가 인터넷으로 규격 사이즈 정해놓고 주문하는 것 한번 알았으니까 아, 얘도 그런 뭐 베어링 사용하는 거구나. 그럴리 얘는 스텝모터 뭐 스텝모터 뭐 네마 17이 되든 뭐 네마 17 사용하네요. 17 사용하고 GRBL CNC 쉴드 사용하고 스텝모터 4개 사용하고 여기 서버모터 하나 사용하고 리미트 스위치 있네. 리미트 스위치 스카라 로고 쇼켓 사용하고 아두이노 GRBL CNC 쉴드 사용하고 아두이노 CNC 쉴드 사용하고 어디서 구매하라는 것도 나와 있는 거 사용하는 거죠. 엄청난 수학적인 계산이 들어가는 영어로 막 되어 있습니다. 포워드 키네마틱스, 인버스 키네마틱스. 뭐 전진할 때 좌표점 위치 계산하는 거. 뭐 수학적인 계산이거든요, 그렇죠? 수학적인 계산. 모르지만은 뭐 운동학, 역운동학, 순운동학, 역운동학 막 나옵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걸 타고 들으면 되는 거죠. 운동학이 뭔가? 운동학. 뭐 움직인다는 거겠죠. 순운동나 앞으로 가는 거고, 뭐 역운동하면 뒤로 가는 거고 이런 거겠죠. 이렇게 갈 때는 좌표점 이거 있잖아. 뭐 사인, 코사인, 뭐 삼각함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계산하는 거겠죠. 그 계산하는 거 뭐 아두이노 코딩에서 다른 사람이 잘 만들어 놓은 그 계산법 복사해가지고 보고 아 저게 저런 식으로 계산돼서 사용되고 있구나. 나는 저기서 수치 뭐뭐를 바꾸만 하면은 얘 움직임에 그냥 얘 알아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겠구나. 내가 좌표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공유되어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공유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공유하는 건 저는 나는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트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3D 프린터 출력해서 사용하는 감사합니다. 포메이커스였습니다. 포메이커스. 자, 끝으로 포메이커스 유튜브 채널 끝.